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트럼프 취임, 직접 취재한 보수당 대표 기자회견 등 중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뉴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첫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때문에 여러 브랜드 계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골든벨리 X, IGA, 노네임 등 유명 브랜드 식품들입니다. 유통기한은 2월 16일, 2월 22일, 3월 1일로 표기된 식품들이고 현재 BC주, 온타리오주, 매니토바주가 리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주나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검사국은 리콜 식품을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발열, 복통 등 단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국제 질서 급변을 의식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성대한 야외 행사가 계획되었지만 강력한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nd bring back free speech to America. 세계 언론은 무엇보다도 일기 때와 달리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이 큰데요. 각국의 동맹 관계, 안보, 통상 등 대변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여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난민 문제와 관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 두 문제는 캐나다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 미국을 떠나 캐나다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캐나다는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그 때문에 더욱 경비가 취약하기도 한데요.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연방경찰과 국경관리청에 추가 자원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민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신청 처리 지연 문제로 인해 난민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추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위협에 대응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긴장감 있는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지난 16일 관세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나TV에서는 BC주 서리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고 여러 기자들 중 첫 번째로 폴리에브에게 직접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Yejin from Hana TV. What do you think is Canada's greatest current challenge? I think our biggest challenge right now is that our people can't afford to live. They can't afford homes, food, consultants, corporate welfare, foreign aid. To reduce the cost of government so we can bring down income tax,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Let's remove government gatekeepers to rapidly build homes that people can afford and launch major industrial projects that will provide powerful paychecks. This is our common sense plan to build a paycheck economy rather than a credit card economy. 또한 폴리에브는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히 캐나다 경제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보수당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경제적 동맹국들과 협력해 캐나다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the common sense conservative approach. Our approach is to bring home Canada's promise to make Canada stronger and more secure.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폴리에브 대표는 탄소세, 신규주택 GST에 이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트리도 총리를 중심으로 주수장들과 관세 위협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캐나다, 미국 관계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데니얼 스미스 엘버타주 수상은 연방정부의 에너지 공급 중단 논의에 반발하며 공동성명 서명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등으로 한국 시간 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건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들어가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쇠막대기와 소화기로 법원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으며 경찰과 대치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40여 명을 체포하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폭력에 의해 습격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받은 후 설 연휴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인 VCC에서 운영되던 링크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무료 영어 교육 링크 프로그램은 30년 역사를 자랑하며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왔지만 캐나다 정부가 이민 관련 예산을 축소하면서 VCC에서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8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강사진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VCC 교수진과 학생들은 규탄 시위에 나서며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CC의 링크 프로그램은 대학 환경에서 제공되는 무료 영어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 이민자 사회와 정착 지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석세스, 모자익 등에서 운영되는 링크 프로그램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캐나다 및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엘버타주 북부는 체감온도 영하 40도, 누나부투는 영하 5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캐나다 서부는 눈과 강풍이 예상되며 한파가 예고된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 자제와 안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한인 노인회가 회원 및 각계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BC 코키틀람에서 신년 행사를 개최해 새해 희망을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재호 회장은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노인회가 한인 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귀빈들이 축사를 전했고 최성순 이사와 손진규 사무국장에게 공로패가, 김영애 이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작년 한인 노인회 행사를 영상으로 나눈 후 공연과 노래교실 등의 행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밴쿠버에 또 캐나다에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 건강하셔서 저희 노인을 위해서 손에 손잡고 꼭 한 번씩 더 모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 한인회 공지입니다. 토론토 한인회에서는 새 정관 및 이사 수 등 중요 안건으로 25일 한인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실시합니다. 이상 이번 주 캐나다 뉴스9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리더 부재로 혼돈을 겪는 캐나다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